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5월 4일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인 인플레이션에 저항하기 위하여 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FOMC 관리들은 기존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에서 인상하여 목표 범위인 0.75 내지 1%까지 올리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5월에 또 다른 50 베이스 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미 연준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양적 축소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자산 도피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크립토커런시와 비교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가변적인 변수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FOMC 성명에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상승에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결정은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더 높으면 더 많은 소비자가 모기지 론이나 자동차 대출 신청을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3월 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은 22% 증가하여 1,098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월의 무역 적자는 89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3월이 되자 200억 달러를 추가로 더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는 최근에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원인을 밝히고 있으나 수출에 비하여 역시 수입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그간에 LA나 롱비치항 앞바다에 떠있던 많은 물류들이 미국에 다 하역을 하여 각지로 배송이 되므로 그만큼 수입액이 늘어났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입품에 대하여 그 모든 수익금은 즉시 수출한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나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에 비하여 수입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자산이 그만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결론이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정부 부채 증가 및 개인 소득의 감소 또는 납세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생이 힘들어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많은 교과서 제작 회사들이 디산티에게 굴복하여 중요한 인종이론 및 깨어있는 컨텐츠 자료를 교과서에서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플로리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쇠뇌시키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인종이론과 문화말살 이론을 수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54권의 주 교과서들을 인증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19개 교과서 회사들은 부랴부랴 그 내용들을 삭제하고 오늘 다시 인준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35개 회사들은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최근에 미국 전역에 불고 있는 CRT 또는 컬처 캔슬 등을 교과서에 수록하였던 많은 출판사들이 이번에 플로리다를 기점으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가치의 일반적인 미국 상식에 통하는 교과서 내용을 수록하라는 것이 플로리다 주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좌파들이 대법원에서 판결 예정이 되어 있는 낙태법에 대하여 이것은 인종 간의 결혼을 포함한 다른 법원 판례들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 에릭 스와렐이 바로 여기에 맨 처음에 점화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중공 여자 간첩인 팡팡과 2년을 동거하였던 하원 의원이기도 하며 또한 낸시 펠로시의 진돗개이기도 합니다. 그가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9명 판사 중에 토마스 클레런스가 바로 인종 간의 결혼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부인은 백인입니다. 본인은 흑인이고 또한 미국의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인종 간의 결혼을 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정치가들이 하루속히 미국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C좌파인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마크 브루노비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성명을 얻지 못하는 통해 아리조나주 상원 예비 후보에서 그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크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실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에 공화당 미상원 예비후보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크 브루노비치는 아리조나주의 선거 무결성을 위하여 헌법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미국을 선거 부패에 그냥 던져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너무나 많은 보고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위대한 아리조나주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리조나주 미국 상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고 암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중에 한 명을 장래에 인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폴리티코지는 마크 브루노비치 주 공화당 상원 예비 후보자가 1위에서 지금 밀려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브루노비치 반대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기를 원하는 후보자 중에는 브레이크 메스터스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목적이 바로 무제한 표현의 자유라는 정책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6개의 NGO 옹호단체들은 광고주들에게 트위터에 광고를 보이콧하도록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사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신의 광고비는 머스크의 허영심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머스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이러한 기본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광고 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낸 회사들은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서명 편지에는 바로 어카운터블 미디어 메터스, 울트라 바이올릿 이런 등의 로고가 있는 편지 서신에 의하여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과연 이들 단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4일인 수요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아조프스탈에 대하여 장기간 휴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대부분의 서방의 언론인들과 탐사보도 기자들은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서방의 군 고위 관계자가 아조프스탈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이 허위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크림반도의 경우에는 원래가 러시아 땅이 맞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주민투표를 했을 당시에 80% 이상이 러시아에 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과 유엔이 이것을 묵과하고 강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말하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원래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유엔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인터넷 전쟁을 치르고 있고 러시아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넷상으로는 러시아 장성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러시아 탱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러시아군은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황의 지도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러시아군이 사한자들의 땅인 우크라이나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황을 봤을 땐 흑해 연안이 지금 완전히 러시아군 회랑으로 변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한편 도이치발레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논설이 실렸습니다. 많은 독일의 저명 학자들과 또한 군사학자들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러시아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러시아 측에서의 많은 학자들은 또한 그에 관련된 서류를 러시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은 불과 2주 전에 푸틴을 살인자로 비교하였던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여 푸틴에게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휴전 중재를 하고 싶다고 교황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교황까지 나서는 것을 보니 무언가 큰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알고 있는 최극비 사항 중에 무언가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